자, 우리가 지난주에 글쓰기 기본기를 봤었고, 그 글쓰기 기본기에, 글을 쓸 때,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5가지, 원칙을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쓰자, 뭐 적절한 예시로 설득력을 높이자, 딱 맞는 비유로 공감을 얻어내자, 범주에 맞춰서 균형을 맞추자, 독자를 뚜렷이 정하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저자가 예시를 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쌤이 제안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예주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연습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겠지.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글을 잘 쓴다는 거가 예주가 악기 뭐 한다고 그랬지? 피아노요. 응? 피아노요. 피아노. 지금도 해? 네. 와, 너도 참 오래 한다. 음, 보통 애들 이렇게 뭐 많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지 않냐?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 거의 다 끊죠. 그치, 그치. 우리 딸도 고등학교 때까지 했나? 고등학교 1, 2학년? 음, 전공할 것도 아니었는데, 어, 뭐 자기가 전공은 안 한대. 그래서 전공하면 뭐라더라? 즐거움을 못 느낀다나? 네. 자기 그 취미로만 할 거라서 전공은 안 한대. 그래가지고 했던 것 같아. 했었어. 참, 그래, 그래. 그리고 피아노도 역시 마찬가지지. 자꾸 이제 연습을 해야 기량이 이렇게 늘잖아, 사실은.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타고난 재능도 있고, 또 이제 이른바 연습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연마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글쓰기가 되었던 피아노가 되었던 간에 그 하는 행위는 다르지만 그 안에 그 기본 원리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피아노도 결국은 뭐 좋은 선생님의 지도도 받아야 될 거고 또 이제 피아노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피아노도 이렇게 보면 잘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 뭐 그런 걸 배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처럼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글쓰기도 뭐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연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주가 쓴 걸 우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안 뜨지? 자, 읽어주겠습니다. 저 어제 가끔해서 가끔, 음, 어디서 온지 모르는데, 음, 어, 그래? 평, 어제 신경 나왔다? 음, 음, 평범한 표현으로는 어제 친구들이랑 놀았다. 이거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제 6시에 학원이 끝나고 학원 같이 가는 친구들이랑 동네 놀이터에서 30분 동안 뛰어놀았다. 음, 상황이 빠진 감정 표현으로는 오늘 너무 피곤했다. 하고 상황이 반영된 감정 표현으로는 아침부터 선생님께 불려가 심부름을 했고 점심시간에는 수행평가를 위한 배구 연습을 하느라 체력이 쭉쭉 빠졌다. 심지어 오늘은 학원에 남아서 1시간 동안 자습을 했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들어눕고 싶었다. 음, 결과만 표현한 문장, 지갑을 도둑 맞았다. 과정까지 표현한 문장, 카페에 가서 지갑, 음료,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지갑이 없어진 것이다. 2층에는 나와 헤드폰을 쓰고 있는 한 남학생만 있었고 화장실에 갔다 온 후에도 그와 나밖에 없었다. 그 학생에게 지갑을 가져갔냐 묻고 싶었지만 지갑 안에 700원밖에 없고 혹여나 낮은 확률로 그가 가져간 것이 아니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다. 음, 얘가 빠진 설명으로는 내 친구는 사진을 잘 찍는다. 주로 본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얘가 들어가게 설명을 하면 친구와 같이 걷다가 갑자기 멈추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노을 풍경을 찍고 있었다.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니었어서 익숙하게 옆에서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이 노을에 핸드폰을 찍었다고는 믿기 어렵게 있는 그대로 사진 속에 음, 담아내었다. 실전이 빠진 표현. 올해는 일기를 매일 쓸 것이다. 실천 사례가 담긴 표현. 2024년이 된 지 2달이 지났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정말? 아니요. 뭐야? 야, 아, 진짜 실전 사례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야, 이 책의 저자가 그런 거지. 진짜 실제 아, 되겠어. 삶이 가꾸는 아, 삶을 가꾸는 글쓰기 해가지고 그 실천 사례가 있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글들이 더 이렇게 진실된 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는 그 오래 음. 쓸 거 있다 해서 일기를 썼다. 요거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현실성이 적은 비유. 이번 주 스케줄은 무슨 아이돌의 스케줄처럼 빡빡하다. 현실성이 높은 비유. 이번 주 스케줄은 고3 때 스터디 플랜처럼 쉴 틈이 없이 일이 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들이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황에 반영된 감정 표현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글들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그런 그 팁들을 예주가 잘 기억했다가 자꾸 그것들을 이렇게 써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고 사실은 뭐 글쓰기에 관한 책이 지난주에 되겠지만 아주 많이 있어서 그 많이 있어서 자꾸 자기가 이제 그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글 쓴 저자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팁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노하우 팁들을 예주가 처음에는 이제 잘 이렇게 흡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예주한테 더 잘 맞는 게 있어. 잘 맞는 거. 그리고 이제 예주가 또 예주만의 어떤 그런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로 그 뭐야 글쓰기 준비 과정에서 일장 부분들에서 표현력 높인 5가지 원칙 그 부분들을 갖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보면 아이디어를 글감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갖고 거기에 보면 차례 보면 이제 3가지가 나왔지. 제일 첫 번째가 뭐? 공통점 찾기, 공통점 찾기. 두 번째가 차이점 찾기, 세 번째가 연관점 찾기. 그래서 그 이 앞에 표현력을 높이는 5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글을 그 쓰는 행위,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잘하게 돼. 그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글을 잘 쓴다는 사람들이 이 앞에 부분, 이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요 아이디어를 글감으로 발전시키는 방법. 사실 쌤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앞에 것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요 앞에 부분보다 뒤에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알면 뭐해? 할 게 없는데.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피아노를 너가 막 이렇게 연주를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가 새로 좋은 피아노 곡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피아노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그 아이디어, 뭔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먼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걸 표현해낼 기술이 없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술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요 아이디어를 글감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말 그대로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의 단순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글감,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 건가. 그 무엇이라는 게 남과 다른 특별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보면 이제 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그 글을 쓸 때 뭘 쓸까? 어떻게 쓸까? 어떤 내용을 갖고 쓸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막상 그것만 딱 정해지면 그다음에 글을 쓰는 건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처음에 글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어려워.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어떻게 써야 될지가 바로 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현을 높이는 그 5가지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신나게 뭘 글을 썼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면 쓸 게 없네, 쓸 게.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들 보면 되는데 64쪽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한 방법은 뭐라는 거야? 첫 번째로, 공통점을 찾는 것.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결국 그것들이 예전에 쌤님하고 예주하고 북토크 했던 거 기억나? 그책 읽고 한 3분 북토크 했었잖아. 옛날에 만나 수업할 때. 너무 과거야? 뭔가 그 북토크라는 얘기는 그 단어는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나와갖고 제가 읽은 책은 글쓰기 기본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어. 예. 그 테이블 앞에 나가서 얘기한 거. 아, 그때 쌤이 얘기했던 것들이 책과 관계 있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야기. 또는 책과 관련된 책 바깥의 일과 연결해서 얘기하기. 그런 거 얘기했었거든. 그게 바로 요 공통점 찾기인 것들이지. 결국은 우리가 시인들이 시를 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별 상관없는 것. 겉으로 보기에 다른 건데 그 다른 것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꾸만 그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64쪽에서 얘를 뭘 들어놓고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꼬마 종구를 닮은 산수 유나무 열매. 아,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뭘 연결시킨 거야? 그 크리스마스에 꼬마 종구랑 산수 아, 유나무 열매. 그렇지. 꼬마 종구하고 산수유나무 열매가 사실은 개별적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산수유나무 열매 알아? 음, 어? 몰라요. 아, 많이 봤을 건데. 요런 거. 음, 요 산수유나무 열매가 있는데 요거하고 뭐하고 크리스마스 종구. 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 요 전구하고를 두 개를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연결시킨 거야. 연결. 여기 뭐지 색깔이 보는데 빨간색 저기겠지 빨간 전구였나 보지 그런 부분들 통해서 요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공통점이 뭐냐 근데 이제 바로 그 위에 부분 근데 요거 말고 사실은 그보다 전에 나와 있는 건 뭐야 개수나무 향이랑 솜사탕. 개수나무 향과 솜사탕을 두 개를 뭐 한 거야 연결시킨 거야 개수나무 향과 솜사탕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연결시킬 건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쨌든 뭐 표현법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 85, 65쪽 밑에서 그래서 헥타르, 제곱미터 헥타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뭐 축구장 몇 개 축구장. 넓이라고 비유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에 맨날 그 비유하는 것들 중에 여의도 몇 배 맨날 이렇게 비유해. 뉴스에서 뭐 이래. 음, 산이 뭐 그 얼마가 탔습니다. 여의도 몇 배 해당되는 게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마치 사람들이 다 여의도에 가본 것처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의도에 가본 것처럼 여의도를 기본으로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역시 표현법들 중에 하나인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영화와 연결을 짓는 것. 어떤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과 연결을 짓는 것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연결시킬 만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너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었어. 이렇게 단추 같은 거를 놓고서 그 구멍수 같은 것끼리 뭐 이렇게 분류해 본다던가 아니면 뭐 동그라미 모양이냐 뭐 네모난 모양이라서 같은 모양끼리 뭐 이렇게 분류해 본다던가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통된 특징 찾기인 거야. 사실은 예주가 이제 뭐 반장 선거를 나간다. 그래서 그럼 이제 네가 이제 반장이 됐으면 그 반 아이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다르긴 한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 그걸 다 처리할 수 없어. 그래갖고 뭐 한다는 거야? 묶음으로 기계, 묶음으로. 아, 얘들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애들. 애들은 그냥 뭐야 그냥 가만히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애들. 이 애들은 내가 뭐라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애들. 뭐 이런 기준에 따라 자기가 이제 뭐해? 그 특징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 어? 아, 애들은 뭐 불만이 많은 애들.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그 개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공통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의 특징들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그 글감,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경우가 두 가지인 거지. 하나는 사실 예주가 자발적으로 뭐 글을 쓰질 않지 않나? 너 그런 경우 있어? 네, 너가 정말 아니요. 내가 뭐 글을 써야겠다. 글을 쓰고 싶어서 내가 뭐 이렇게 아니 글을 발표하고 싶어서 글을 써본 경험이 있어 없어? 그동안 살면서. 자발적으로요? 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정말 표현의 욕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뭐 블로그에다 내가 무슨 글을 하나 써야겠다. 뭐 페이스북에 뭐 글을 하나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쓰고 창작의 욕구? 뭐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드물어. 그 사실 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창작 욕구가 있는데 뭘 써야겠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글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팁,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대부분의 사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창작하는 어떤 그 욕구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선생님이 뭘 써라. 뭘 써라라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수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더 전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것보다는 너가 뭔가를 새로운 어떤 그런 창작을 하고 싶을 때 피아노는 어때? 너가 그냥 이렇게 악보를 바탕으로 악보를 열심히 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피아노를 보면서 너가 나도 뭔가 뭐 이렇게 곡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어떤 음, 그런 창작의 욕구가 생겨? 아니, 그 창작의 요구는 모르겠는데, 아, 그 곡을 직접 찾긴 해요. 곡을 직접 뭐라고? 그러니까 칠 곡을 직접 찾긴 해요. 그 선택? 고른다고? 음, 고른다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이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뭐 곡을 뭐 이렇게 자기가 쓰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꼭 그 글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에 관한 걸 쓸 건가라는 부분들 뭐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내가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창작하는 건데 그 창작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생계를 목적으로 나중에 작가들은 자기가 글을 써서 읽게 되니까 아니면 이제 뭐야 인정을 목적으로 내가 글을 써서 인정받고 싶어서 또는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세상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글을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글을 쓰는 이유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 이유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개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하나의 글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뭐 쓰라고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글을 뭔가를 써야 되는데 뭘 쓰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팁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어, 그 하나 A라는 거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자꾸 A와 B를 연결시켜서 그 안에서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찾아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영화 뭐 봤어? 영화 보고 있어 혹시? 돈룩업이요. 어? 돈룩업 아세요? 그 뭐야?
아니면 어바웃 타임도 봤어요. 어, 선생님 다 모르는 거야. 타임? 예, 그 영화 좀 된 영화지. 예, 좀, 예, 그래, 그래. 어바웃 타임도 선생님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뭐 그런 영화를 봤다. 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와 현재 벌어진 어떤 그런 사건들과 뭐 연결시킨 부분 수 있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영화와 예주의 학급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사건이나 뭐 일들을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영화 그 자체를 갖고 뭘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뭐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결국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주가 중심이 되어서 끌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시 쪽에는 차이점을 찾기. 차이점 찾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에서는 주로 이제 공통점을 중심으로 했더라면 여기서는 뭐 좀, 차이점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예를 들어놓은 걸 보면 거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 굵은 글씨요. 응? 그런 것이 그렇지. 개구쟁이 꼬마 같은 시추와 말썽꾸러기 소년 같은 비글. 쌤이 뭐 같은 듯 잘 모르는데 시추하고 비글이 둘 다 뭐라는 거야? 개. 개야, 개. 개라는 게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을 찾은 게 아니라 같은 개인데 다른 점에 대해서 그래서 개구장이 그래도 꼬마 그다음에 말썽꾸러기 소년 개구장이 꼬마 말썽꾸러기 소년이라는 그런 미묘한 차이를 발굴해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듯 다른 시베리안 허스키와 알래스칸 말라미트. 알래스카 말라미트도 이것도 저긴가? 걔인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듯 다른 해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돌연사에게 배운 물범 구별법. 물개와 물범. 물개와 물범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 둘이 뭐 할 거란 얘기야? 다를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비슷한 범주에 속한 대상들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찾는 것들. 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그 뭐라는 거야?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한 거를 설명한 것들은 많이 있다. 그럼 굳이 그걸 내가 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다른 것과 연결지어서 차이점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내가 시도했다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예주가 뭐 만약에 무슨 논문을 써야 된다. 뭘 연구해야 된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결국은 그 전에 그 뭘 배우냐면 그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전 사람들의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배워. 그걸 배우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 근데 그걸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그 전 거를 배워야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정통화해서 뭔가를 알 수 있게 되잖아. 두 번째로는 헛짓거리 하지 않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예주가 기껏 뭘 썼어. 근데 이미 음, 뭐야 그 전에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 전과 다른 새로움이 있어, 새로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책, 우리 처음에 이거 선생님하고 이렇게 온라인 독서교실 할 때 과학자들 그 책 본 거 기억나? 네. 과학자들 보면서 그 과학자들이 논문 쓰는 그 방법해 가지고 논문 쓸 때 논문을 어떻게 쓸 건가? 그 논문 주제 잡는 게 그 사람들 너무 큰 일인 거야. 그 교수님들이 교사하고 교수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알아? 교사하고 교수의 차이. 뭔가 다르긴 하는데. 뭔가 다르게 교수하고 교수하고 교사. 교사가 그래 초, 중, 고 선생님들을 교사라고 부르잖아.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교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그 단지 이제 가르치는 학생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교사야.
근데 교수는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를 주로 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기도 해. 음, 그래서 교수들은 가르치는 시간이 되게 작아.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6시간 또는 뭐 8시간 이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해. 근데 너네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0몇 시간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처음에 그거 보고 야, 교수들 거저먹네. 완전 노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보니까 교수들한테는 대신 교사들한테는 대신 논문을 쓸 걸 요구하지 않아. 교사들이 매년마다 무슨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교수들은 매년마다 학회 가서 논문을 발표해야 돼. 그러니까 교수들은 논문 쓰는 일이 되게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논문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들이 어떤 주제를 잡을 거든. 근데 그 주제가 뭐야 된다는 거야? 이전에 어떤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가 있냐? 음, 웬만한 거 다 사람들이 다 연구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것들한 것들이 100% 무슨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그 전에 있는 것을 약간 거기다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뭘 연구해 놨나를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전 것과 차이, 그 전에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었다. 근데 이런 한계가 있었다. 근데 내가 연구를 해서 요 한계를 요만큼 극복했다. 그리고 아직 뭐가 남았다.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제 그걸 갖고 또 그 다음 일을 병행하고 음, 하면서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래서 공부활력이 점점 늘어나. 우리가 그 뭐야 베이컨인가 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자기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들어봤어? 음, 거인의 어깨 위에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어. 그래서 얼마나 좋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니.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 그 예주가 그냥 네 선자에서 바라보는 것과 저 거인 어깨에서 바라보는 것과 당연히 거인 어깨에서 바라보는 게 더 멀리까지 바라볼 거 아니야. 예주 네. 너무 잘해서 바라보는 것보다. 그럼 당연히 거인 어깨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게 좋지. 근데 그게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 음, 어떤 안 좋은 점이냐면 거인 어깨까지 기어 올라가야 돼. 아, 예주 너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 네. 멀리 못 보서 그냥 보면 되잖아. 근데 거인 멀리까지 보려면 거인 어깨까지 기어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전에 연구한 업적들을 다 뭐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구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도 연구해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평생을 거쳐서 연구해 놓은 거를 내가 그냥 그 책 한 권 읽으면 그 사람의 평생의 연구를 그냥 그 한 권으로 내가 따라잡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니까는 그게 쌓여서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건데, 그 거인의 어깨까지 올라갈 동안에 그 많은 연구를 다 자기가 섭렵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마침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거야, 서는 거란 얘기지. 그러면서 기존에 어떤 연구가 되어 있었나,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는 뭔지, 그걸 알아서 그걸 자기 해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서,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기존에 자기가 책을 많이 읽고 내가 뭐 A에 관한 책을 쓰려고 그래. 선생님이 이제 다음번에 책을 쓰면 세금에 관한 책을 쓰려고 그랬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기본소득 뭐 이런 캠페인 하는데 기본소득 하려면 결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지 이제 그 기본소득을 할 수 있거든. 그래갖고 이제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동안 세금에 대해서 청소년들 세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을 선생님이 조사를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고 내가 뭔가 새로운 얘기 할 게 있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뭐 내가 새로운 방식도 없고 새로운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럼 내가 굳이 뭐해? 책을 또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나와 있나를 보면서 내가 뭐 어떻게 새롭게 쓸 건가?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나? 어?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 기존의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뭐야? 차이. 아, 그 둘 사이 어떤 그런 차이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3쪽에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밑에 다 같이 쭉. 구별, 구분, 분류, 분석, 분리는 얼핏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전혀 다른 단어들입니다. 또 다른 거기까지. 구별과 구별한다, 구분한다, 분류한다, 분석한다, 분리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적확하게 우리가 구별해 쓰는 거예요. 정확과 적확도 사실 차이가 있어. 어떤 사실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어. 막 짜증이 나와. 때로는.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그 평범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가 되어야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4쪽에 보니까 그 구별해놨어. 구별과 구분은 뭔지, 분류와 분석, 분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예까지 들어서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75쪽에 보면 넷째 줄에 뭐와 뭘 구별했는데 공포와 위험의 차이. 공포와 위험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공포는 뭐냐? 위험은 뭐냐?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 쓰는 것들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부분들. 그래서 뭐 우리가 재활용, 재활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 재활용 말고 또 뭐가 있더라? 재사용. 네.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거하고 뭐 재활용하는 거하고 이게 또 달라. 그 부분들이. 또 그런 점에 있는 것들처럼 어떻게 그 차이가 있나 그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쪽 세 번째는 연관성 찾기. 연관성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 찾기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삶과 연관성 찾기.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선생님 연관성 찾기 요거하고 앞에 봤던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분에서 혹시 그 차이점이 발견돼? 예주는? 음, 음, 사실 천둥과 토로 이렇게 해버리면 천둥하고 토로하고 뭘 찾은 거야 사실은? 공통점을 찾은 거잖아. 공통점 찾아서 이제 천둥과 토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런 점에서 제일 앞에 봤던 공통점 찾기랑 이게 뭐가 달라? 라고 해서 쌤이 사실은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란 얘기.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관성 찾기라고 하는 거는데 그 밑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상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연관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연상을 잘하는 사람은 글도 잘 씁니다. 글감이 늘 넘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점 차이점이 아니라 뭐 연상작용. 그 연상이에요, 연상. 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그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 라는 식으로 그 연상 훈련을 자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연상이라는 게 아까 앞에 있던 뭐하고 공통점 찾기라는 부분들하고 사실은 좀 관련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쨌든 어, 그, 그 공통점을 찾아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걸 한 거고 그 앞에서는 여기서는 이런 연상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더 좋은 어떤 그런 글감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축구, 야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키, 양궁, 역도 그래서 삶과 그런 운동 스포츠 경기를 모여서 아, 그 연결해서 그 삶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1쪽
또 좋고 80쪽도 좋고 밑에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거 있지. 만년필에서 뭘로? 잉크, 잉크 종, 했더니 종이. 책, 종이에서 책에서 도서관, 도서관에서 검색, 검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을 해 나가더란 얘기. 또는 81쪽에 보니까 직지에서 뭘로? 직지, 심체 요절, 시즌 조절. 직지, 심체 요절, 반환, 반환, 프랑스, 프랑스, 템베르크, 구텐베르크, 템베르크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그래서 직지하고 구텐베르크 프로젝트하고 뭐 하더란 거야? 연결을 시키는 것들. 근데 그 것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그 공통조작기는 A하고 B 그 두 개만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하고 B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하고 B, B하고 C, C하고 D, 그래서 결국은 A하고 D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가 갖는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 그러니까 그 단계가 넘어가면서 너무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 그렇지. 단계가 막 가다 보면 첫 번째 거, 뒤에 거 이렇게 연결 짓는 것들이 너무 좀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 근데 이제 물론 예주가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취미 중에 하나가 사전 갖고 노는 게 취미야. 옛날에는 그래서 국어 사전, 뭐 백과사전 이거 갖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사전 안 보니까 요즘에 검색하는데 꼬리에 꼬리 물기 검색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아까 직시심초 요절이라는 그 항목을 찾아 쭉 읽어. 읽다 보면 그 항목들 중에서 궁금한 단어가 또 나와. 그럼 그 단어를 찾아갖고 또 봐. 또 거기 또 읽다 보면 또 뭔가 또 그 단어를 찾아갖고 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바로 요 세 번째 팁이라는 거예요. 연관성 찾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서 뭐를 글로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다는 거죠. 방법들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건 팁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주가 뭐 주어진 글을 하더라도 그 글에 대해서 뭘 써야 되지를 할 때 그 단어를 갖고 떠오르는 걸 한번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것과 관련돼서 단어를 또 연상해서 또 다른 단어를 찾아보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뭘 쓰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뭘 쓰면 좋겠다. 아니 이것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끌어다 쓰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까도 세금에 관한 책을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쌤이 지금 요즘에 이제 저기를 읽거든. 꾸란. 꾸란 알아? 아, 네. 이슬람 이슬람법. 꾸란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꾸란을 읽고 있는데 꾸란을 읽으면서 계속 거기에 보면 이슬람 세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럼 그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 그 이슬람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걸 붙잡아서 써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던가. 어?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하고 그 세금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들을 붙잡아서 써볼까? 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그 것들을 이렇게 연상하는 어떤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요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주가 어렸을 때 글쓰기하고 점점 크면서 글쓰기의 차이가 뭐냐면 어렸을 때의 글쓰기는 그냥 예주의 경험 또는 예주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갖고 중심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클수록 자기의 경험 갖고 쓸 게 별로 없어. 우리가 그 써야 될 것들이 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결국은 얼마나 자료 수집을 제대로 잘 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가 글 쓸 게 정해져 있어.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나마 요즘은 참 잘 돼 있어. 왜? 뭐 덕분에? 인터넷. 인터넷 검색 때문에. 그 선생님 인터넷 없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어. 그래서 그때는 도서관 가서 막 자료를 찾고 막 그런다. 신문을 막 뒤적거린다 막 그랬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지. 요즘에는 심지어는 챗GPT 뭐 이런 것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뭐 내가 뭐에 대해 쓰려고 그러는데 뭐 관련된 자료 좀 찾아서 그러면 챗GPT가 열심히 찾아주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수월하겠다. 그래서 내가 목적 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자료를 찾는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예주가 그냥 독서를 하는 거야. 평소에 아까 예주가 아까 뭐그 뭐지 타임 어바웃 뭐 어바웃 타임 뭐 이런 영화를 본 거야. 근데 어바웃 타임 그 영화를 봤는데 예주가 뭔가 그 마음에 꽂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 이야기가 됐던 뭐가 되었던. 근데 그 이야기를 뭐 해놓는 거야? 메모해 두는 거야. 정리해 두는 거야. 그럼 그 것들이 나중에 다른 글을 쓸 때 about time 얘기를 끌어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비축해, 비축.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근데 그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거를 분명히 그때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저장해 두는데 나중에 그 뭐였더라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못 찾아.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무슨 특별히 옛날에는 독서 노트 뭐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한다던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이니까 거기다가 뭐 여기 보면 그 제목이라도 달아서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어쨌든 그 내용을 써놓고 요즘에 그 뭐 해시태그? 해시태그 같은 거 달아놓으면 찾기 쉽잖아 검색이. 그런 식으로 너가 그런 자료를 평상시에 이렇게 저장을 잘 해두면 그러면 그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글을 쓰는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자료도 꿰어야 정보라고 얘기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그 팁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서 바로 그러한 팁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89쪽, 88쪽 파일 이름을 저장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새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해서 탐보라 화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림이라는 것들 쌤도 사실은 맨날 이게 잘 안 돼. 맨날 이렇게 저장하기 이렇게 할 때 예주가 뭐 이렇게 글 보낸 걸 쌤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 혹시 나중에 이제 뭐 그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예시 들어서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럴지도 몰랐어. 근데 한 번도 안 썼어. 20 몇 년 음, 동안 하면서 그 많은 글들 근데 그게 얼마나 글이 많겠어. 근데 그걸 또 다 일일이 읽어보고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뭐 하면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달아놓으면 더 쉽게 살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 선생님이 아내한테 맨날 혼나는 게 책상 어지럽힌다고. 아, 아내가 쌤한테 알려주는데 그게 안 돼. 아내가 정리의 원칙 딱 하나래. 뭔지 알아? 정리의 원칙 딱 하나? 음, 응. 그 자리에 둔다. 책꽂이에 있던 책을 대로. 뽑아서 봤으면 다시 그걸 책꽂이에 원래대로 갖다 꽂아 놓으면은 그러면 정리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야. 듣고 보면 말이 맞아. 근데 사실 쌤님은 책을 이렇게 빼서 봤어. 뭐 어떻게? 책을 다 봤으면 그냥 그 자리에 놔. 그또 다른 책 갔다가 또 보고 또 그냥 그 자리에 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책상에 늘 수북하게 쌓였어. 그리고 마음 먹어야 이제 막 뭐 한다는 거야? 정리를 막 그제서야 막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봤으면 제자리에 갖다 꽂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자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료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뭐야 다운 받아놓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다운 받았을 때 그거 이름 뭐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들 그런 그 습관을 자기가 길러야 그래야 정리를 제대로 잘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그 이름을 막 그냥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은 두서가 없어. 막 뒤죽박죽이 돼.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이제 뭐야? 자기가 원칙을 잘 세워야지.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건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 꾸란 그거 이제 오디오 파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음, 듣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도 그러면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처음부터까지 들어봐야겠다. 그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운 받아갖고 듣는데 뭐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이렇게 쭉 듣는데 요게 이제 그 성경책의 순서가 있거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근데 이제 보통 파일은 다운 받으면 어떻게 돼?
순서가. 응, 기억력이 알파벳. 순서잖아. 응, 그거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된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순서대로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다운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다운받다 그러면 1 창세기, 입력 음, 2 뭐 출애굽기, 3 레위기 이런 식으로 번호를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그럼 배열이 이제 1, 2, 3 창세기 이렇게 내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어떻게 활용할 건가. 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따로 분류하고 번호를 따로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새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것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89쪽 나와 있는 것들이 자료에 머물러 있는 것과 정보가 뭐하는 부분들,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줄글로 쭉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뭐야 간단하게 개요를 이렇게 써 두어야 그래야 더 찾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했고 아까 쌤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그 검색할 때 약간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달아주면 더 이게 찾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필요한 해시태그를 달아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2쪽에는 조금 아까 말했듯이 뭐 해야 된다? 음, 아, 음, 그 분류를 제대로 잘 해 두어야지. 그래야 그 나중에 제대로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요 분류의 기준을 찾기 자체가 사실 처음에 쉽지가 않아. 뭐 이렇게 다 봐야 뭐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아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분류 기준 세웠는데 뭘 알아야 뭐가 있는지 알아야 분류 기준을 세우지. 사실은 이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올라야 분류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98쪽 뭐에도 나왔어? 인용하기. 인용, 다른 사람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글을 많이 쓰는데 요즘 이 인용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소절? 인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안 하면 그것들이 이제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뭐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서 일단 상대방의 허락을 동의를 구했는 건가? 내가 이 사진을 갖다 써도 됩니까? 해서 상대방의 허락을 맡았는 건가라는 부분들. 또는 이제 인용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너무 싫어갖고 아예 인용을 안 해. 짜증나가지고. 아, 내가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갖다 쓰는데 그 출판사 연락해갖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행위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주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메일 작성해서 보내고, 다시 그걸 받고, 뭐 이러는 과정. 비용, 뭐 그 부분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용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피, 카피라이트 말고 카피레프트 있는 거 혹시 알아? 음, 카피라이트가 뭐야? 카피라이트. 그 저작권을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거 알아? 그래요? 저작권이 카피라이트인데 그 라이트가 뜻이 두 가지야. 하나는 옳은, 어? 오른에서 옳은, 권리라는 뜻이 있어. 권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 왼쪽 할 때 라이트가 있잖아.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을 이렇게 보호하자는 쪽이야.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카피 레프트라고 레프트. 근데 사실은 그 음, 라이트가 원래 권리인데 권리 말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뜻으로 해갖고 카피 레프트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어. 그 카피 레프트 운동은 그냥 뭐 하자? 독점하지 맞아. 말고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또 제한을 둬. 그 뭐야? 하지만 최소한 그 자유롭게 갖다 쓰자 하는 것들도 그냥 근데 남의 건데 마치 자기 것처럼 한다. 그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야. 음, 그걸 동의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지켜야 될 그 예의, 이 글의 출처가 무엇인지, 누구의 글인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보면 인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나오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이 인용 방법은 정확하게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예주가 그것도 찾아봐야 돼. 그뭐 각주 다른 방법, 미주 다른 방법 해가지고 각주 미주는 알아?
책 읽다 보면 그 밑에 그 책 본문에 뭐 번호 3번, 번호 4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제일 밑에 부분에 그 위에 있는 단어에 대해 뭐 설명해 주거나 어디 인용해 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쓰는 거. 그게 각주라고 하는 거고 미주는 아예 책 제일 끝에 책 다 음, 끝나고 끝에 가서 이제 그 번호 붙여놓은 게 제일 끝에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미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각주나 미주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줘야 그 글이 신뢰에 있는 어떤 그런 글들 그리고 이제 그 출판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글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일반 글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주가 나중에 논문을 쓴다 이런 거 할 때는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들 보면 되고 여기 백사 쪽에 뭐가 나와? 개요. 아, 개요짝이 나오는데 어때? 지금 예주는 글을 쓸 때 개요짜기를 먼저 하고 글을 쓰는 편이야? 아니면 일단 글을 쓰는 편이야? 그 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면 어느 정도 개요를 짜고 하는데, 뭐 독서 감상문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짜고 해요. 안 짜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개요짜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 아까 선생님이 분류 체계를 세우고 나서 분류를 한다 그러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야 분류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뭘 쓸 줄 알아야 계획을 짜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막 써보다 보면 이게 아닌 건데 이렇게 써야겠는데 라고 이렇게 윤곽이 잡힌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것들도 이제 몇 번 해보다 보면 글이 어떻게 써질지가 대략 그 눈에 잡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계획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독서감상부도 사실은 보면 미리 내가 책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할 건지 내 경험으로 뭐 시작을 할 건지 그런 점에서 무슨 이야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해가지고 어떻게 끝을 맺겠다 라는 식으로 기본 큰 흐름에 대한 틀 그런 개요 이런 것들을 짜고 나서 글을 쓸 때 그 글들이 훨씬 더 탄탄한 글이 되고 그 엇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요 짜기가 바로 뭐냐면 글 쓰기 전에 구상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글 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개요 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세금에 관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그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자료 조사하는 작업, 개요 짜기 하는 작업들을 몇 달째 그냥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막 그 일을 내가 막 열심히 써야겠다고 뭐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느긋하게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점에서 개요 짜기 어느 정도 되면 일이 사실 절반이 된 거나 마찬가지. 그럼 개요 짠 거 상태로 놓고 이제 직접 글을 쓰면 되니까. 물론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원래 계획하고 좀 달라갖고 그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 계획이라는 게 너무 이제 너무 뭐하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좀 이렇게 너무 답답해. 바꾸기 힘들어. 그러니까는 느슨하게 짜는 1차 계획은 느슨하게 짜고 그다음에 막상 글을 써보면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계획을 바꾸면 돼. 근데 어쨌든 기본 어떤 그런 틀을 잡아주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틀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글을 쓰는 것들. 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은 그러면 이제 개요짜기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 팁을 줬지, 팁. 요거는 이제 요 책을 쓴 선생님의 그 방식이야, 방식. 이 방식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 사례, 관련 사례,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를 짜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있고 요것도 이러한 방식을 예주가 연습해 보고 그래서 요게 이제 예주에게 익숙하면 잘 맞아떨어지면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잘 안 돼. 너가 하려고 하는 거에는 안 맞아. 그 안 맞는 경우도 많아. 그럴 경우에는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110쪽에는 다른 방법이 나왔지. 뭐, 예시 음, 주제, 세부 주제, 대표 사례, 관련 사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가라는 부분들이 서로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책에서 어떤 그런 주는 팁들이 있고 그래서 예주가 이제 그 시간이 어차피 예주의 시간이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예주가 그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예주가 글쓰기를 더 잘해보겠다.
나는 어떤 그러한 목표, 목적이 있다라면 도서관에 가면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 수십 권, 수십 권, 수십 권이 말이야, 수백 권 있어. 그 아주 많은 어떤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중에서 이제 예주 너에게 맞는 그러한 글쓰기 그런 부분들을 붙잡아 갖고 그게 뭐야 쓰는 것들 연습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거는 너가 이제 여기 부분에 얼마만큼 잘 쓸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역량 투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철학의 숲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 철학의 숲이라는 책인데 아, 반가운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안 반가운 일은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철학이라고 해서 되게 딱딱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뭐 우화, 뭐 예화 이런 게 아주 많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읽기가 쉬워.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우화인데 그 애들 얘기는 음, 이게 그 애들이 읽을 것 같은 얘기인데 되게 그 안에 좀 이렇게 심오한 내용, 좀 이렇게 곤혹스러운 내용, 헷갈리는 내용 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뭐야 당혹스럽게 하는 선생님 소감은 그래. 뭐 예주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화와 신화 속에 숨겨진 26가지 생각 씨앗을 찾아서가 이제 부제인데 그래서 동화나 신화기 때문에 읽기는 좀 편해. 그런데 거기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아, 진지한 어려운 어떤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주가 또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런 글들도 또 이제 철학에 대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고에 대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직 그 뭐야 동화가 안 와가지고 물어보지 못했는데 뭐 네, 그 뭐야 2 플러스 1 네, 이번 책 읽고 한번 글 쓰고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 그래. 계세요.